자, 드디어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이제 해서 인도가 독립을 합니다. 근대사 한 200년 정도를 이제 지나면서 1947년 독립을 하거든요. 인도는 처음에 인도사를 공부를 하면서 독립이라는 말을 안 써요. 지금도 외국에서 쓰는 신문, 언론 기사를 보면 인디펜던스라는 말을 가끔 쓰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내는 기사나 논문이나 책이나 모든 것에서는 인디펜던스라는 말을 안 씁니다.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고유하게 부르는 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뿌르나 스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치예요. 그러니까 자치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영연방 내에서의 자치도 있고, 간디가 말하는 철학적, 존재적, 실존적 자치까지 포함한 자치, 자본주의로부터 셀프룰 자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 자치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뿌르나 스와라즈는 어떤 공식 테크니컬 텀이 됐어요. 그래서 독립, 우리가 말하는 독립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치적으로 영연방에, 아까 말씀드린 영연방이 아니고 도미니언, 그러니까 영연방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정치적으로 영국이 더 이상 통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뿌르나 스와라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뿌르나 스와라즈는 1000명을 한 것은 19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이제 이게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30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뭐 이러저러한 계속 이제 그때부터는 요구와 영국이 이제 버티고, 인도 사람들은 또 요구하고 또 버티고 서로 밀당을 계속 하면서 1945년에 인도 통치법이 이제 인도 정부법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건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 인도 연방헌법의 모태가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국은 인도를 이제 우리말로 독립시켜주는 걸로 마음을 먹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됐으니까 더 이상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하지 말고, 그냥 니들은 그냥 나가라, 이제 이런 말을 할 즈음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나가라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니까 니들이 왜 자꾸 결정을 하려고 하냐, 이제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은 어떻게 해서든 질질질 끌려고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쉐줄드 카스트, 그러니까 지정 카스트, 불가촉 전민도 요때 집어넣었습니다. 이 법에다가 따로 분리선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분 아주 더럽죠. 왜 니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 에? 니들 그냥 물러나면 될 일인데라고 하는 데서 이제 상당히 갈등이 이제 심해져요. 그래서 35년 통치법에 의해서 선거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바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전라도 경상도는 찢어져 가지고 전라도는 무조건 전라도 찍고 경상도 무조건 경상도 찍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무슬림들만 찍어요. 힌두는 힌두들만 찍고, 그래서 이미 두 개의 서로 다른 에스닉 그룹이, 종족 집단이 하나의 네이션, 하나의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서로 그냥 쫙 갈라서 버리는 상태가 이미 되거든요. 그러면서 1937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유럽은 되게 이제 영국이 되게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러시아가 참전을 해가지고 독일을 이제 박살을 내고, 이제 이 아시아는 거의 이제 독일의 파트너가 이제 인도잖아요. 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커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이
또 인도에다가 좀 참전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이제 뭐 그동안 또 간디가 엄청나게 많이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비폭력을 한다면서 1차 세계대전에 왜 참여를 해가지고 사람 엄청나게 다 죽였냐. 이제 이런 반발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킬라파트 운동 때 이제 20년 이후로 계속해서 민족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폭력 쓰고 하니까, 1922년도부터 27, 7년, 8년도까지인가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민족운동을, 사대학을 운동을 중지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다 하냐? 왜 이게 도대체 폭력이 뭐가 얼마나 이게 폭력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냐? 이런 불만이 막 생기고 나서 감옥 들어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소금 채취한다고 단디 해안까지 걸어가는 단디 마치를 이제 하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참전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단호하게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즈음에 40년이 즈음에 무함마드 알리 진나라고 하는 MA 진나라고 하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이 사람도 인도 국민회의에 속해 있고 무슬림 리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무슬림들의 실질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네루하고 이제 간디가 제일 위에 어른이라면 그 젊은 사람으로 이제 네루하고 진나가 라이벌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진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투 네이션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공개적으로 제출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네이션이라는 말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언어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하고 말 것도 없이 하나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바운더리 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서구에서 만들어지는 네이션이란 것은 뭐냐면 언어가 같은 것도 아니고 문화가 같은 것도 아니고 정치적 목표가 같은 바운더리를 네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국민국가 내에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쓴 것이 많이 있잖아요. 스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내에 저쪽에 오스트리아 쪽 사람도 있고, 독일 쪽 사람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남부인도 다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벨기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적 목적을 같이 가진, 더 정확히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시민들이 세운 범주란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소위 말해서 원초적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근대적 의미의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발달은 못했지만 왕조를 구성하는 적어도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이씨 왕조 그 사대부와 양반들하고 소위 말해서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같은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는 이제 그건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 지나고 난 뒤부터 너하고 나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최근 일이란 말이에요.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실학 때 그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뭐 그러니까 없었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원초적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있었다고 하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막 생기면서 동시에 민족이 막 만들어지면서 계속 두 개가 분화가 되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분화가 되면서 이게 지역으로 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로 계속 분화가 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걸 서로 다른 스위스하고 독일,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뭐 이런 정도의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가리발디네 마치니네 뭐 이런 사람들이 야야야 우리가 지금 다 같은 민족이라니까 이 사람들아 같이 통일을 하자니까라고 막 운동을 계속 할 때 그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민족인가 하는 것을 못 느끼면서 그런 운동을 계속 통해 가면서 이제 요 시기예요. 요 시기보다 좀 전이죠. 좀 전. 그러니까 1850년 뭐 그냥 그 당시니까 1850년 40년 나폴레옹 지나가고 난 바로 이제 다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유럽에서는. 근데 인도에서는 이게 거꾸로 더 갈라진다는 게 왜 우리가 니들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냐. 서로 다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할 때 인종 자체가 다르다. 뭐 언어 자체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도는 인종이건 언어든 그거 뭐 하나로 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마땅한 뭐 담론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영국 사람들은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들은 좋죠. 왜? 영국은 지금까지도 이걸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한 증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독립을 시켜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계속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지나고 난 뒤를 생각을 해보세요. 도미니언 정도의 수준의 자치를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 뒤로 그걸 안 들어주면서 양쪽으로 법을 통해서 조금씩 참정권 조금씩 늘려주고 그것도 주로 중산층만 시민계층 중산층만 자꾸 늘려주지 전체 인도인들에 대한 자치에 관한 것은 전혀 개선시켜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강압적으로 누르고 학살 저지르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계속해서 했으니까 지금도 이제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자기가 더군다나 이기게 되면 연합국 승전국가니까 이기게 되면 인도를 놔줄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난 뒤다 보니까 놔주려고 했겠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럴 뜻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인도 사람 만나서 자 그럼 저 상의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그럼 완전 자치를 줄 것인가를 상의해보자라고 하니까 이제 무슨 위원회를 보내겠다 뭘 또 보내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1942년에 일본군이 드디어 홍콩 싱가포르를 함락을 하고 이제 버마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버마까지 이제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는 싹 쓸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이에요. 영국 입장에서도 지금 독일한테 막혀가지고 지금 독일의 반격을 받고 있는 중에 일본이 버마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버마에서 내 지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버마 아닙니까? 버마가 요렇게 있고 여기가 소위 말해서 아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쌈 주가 37년도에 주가 됐는데 지금 말하는 이제 아쌈, 마니푸르, 나갈랜드, 미조람, 아루나찰 프라데시 무슨 뭐 이런 일곱 개 주라 말이에요. 여기는요 전 세계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카시미르 해가지고 이렇게 네팔 해가지고 부탄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여기가 높아요. 히말라야는 서고예요. 우리는 못 가요. 우리 여기 파미르고원 여기는 못 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면서 점점 네팔 지나 점점 오면서 여기는 낮아요. 히말라야가 낮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우리보다는 높죠. 낮다고 해도 그래도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요 안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버마를 통해서 버마를 점령을 시켰으니까 영국이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차들 참 웃기는 애다. 그거 못 들어오는데 참 웃긴다라고 하고 있지만 영국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들어와가지고 영국이 보급로를 차단을 하거든요. 뒤에서 보급로를 차단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마니푸르에 있는 임팔이라는 데서 이제 영국군,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영국이라는 것은 인도군이죠 뭐. 그러니까 영국군하고 이제 일본군하고 마지막 전투를 하고 이제 보급로가 차단이 돼서 수만 명이 거기서 굶어 죽습니다. 일본군이 대패를 해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확 바뀐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뚫렸으면 어떻겠어요? 뚫렸으면 모르는 거예요. 인도가 손 들어버리고 내가 뭐 영국을 위해서 뭐 할 건 뭐 있냐? 에? 내가 뭐 니들을 위해서 할 건 뭐 있냐? 막 간디도 뭐 나 모르겠다. 옛날하고 달리 뭐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러면 그냥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싹 휩쓸어 버릴지도 모르죠. 만약에 인도를 많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세계사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버마로 이제 침공을 할 때인데, 요 당시가 이제 194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제 전황이 아주 안 좋았을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칠은 전혀 인도 내부에 대한 신경을 못 쓸 때예요. 그런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변이 일어나지고 라니냐인가 뭐 엘니뇨인가 뭐 그게 뭐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꼭 한 20년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뭐가 있는 모양이 돼요. 근데 이제 이때 그것이 와가지고 이제 기근이 한발이 나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전쟁은 벌어지고 곡식은 전부 다 전쟁터로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웨스트 벵갈 아까 그 지역에서만 300만 명이 아사를 합니다. 아사. 300만 명이 아사를 한다면은요, 그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상상을.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00만 명 전체 인구를 따져보면 전체 인구의 한 100분의 1 정도가 그 당시에 3억이 못 됐을걸요, 아마. 못 됐을 거예요. 2억, 인도가 독립할 때 2억 5천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300만 명,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지금 4천만 명이면 100분의 1이 뭐 얼마인지는 40만 명인가? 40만 명이. 40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칠이 전쟁을 치르면서 본격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소련이 다 하는 거거든요. 스탈린이 다 해가지고 독일을 완전히 제압을 한 거죠. 소련이 제압을 했죠. 그 당시에 소련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인도는 완전히 소련에 미쳐가지고 소련 아주 막 네루가 환장을 해가지고 소련 따라가려고 막 그러는 건데, 너무 계획을 잘 잡아서 소련 잘 따라가다가 소련이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은 갑자기 엄청난 그 집단 농장, 그다음 국가 기관 산업의 발전 뭐 하면서 과학 기술의 발전, 뭐 핵폭탄, 무슨 뭡니까 우주선, 뭐 과학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세계 최고의 국가로 미국보다 앞질러서 이제 선진국으로 도달을 하잖아요. 소련이 혁명을 한 이후로 마르크스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또 느닷없이 미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국가로. 그리고 이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그냥 원폭을 투하를 해버리니까 이게 일본이 그냥 완전히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항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중국은 아직 장개석이 판이에요. 장개석 판이거든요. 비록 속으로 다 썩어 골았지만 장개석이 판이고 중국은 여전히 엄청난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영향력이 커져서 이제 영국을 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견제해서 일본을 살려주자고 노골적으로 하고, 미국이 영국을 겨냥해서 식민지 다 풀어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영국을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게 놔둘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조짐이 1917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인데, 미국은 산업화가 늦어가지고 식민지 쟁탈 전쟁에 식민주의 침략에 나서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픈도어 팔리시라는 것을 하거든요. 1917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부터 해가지고 문호를 열어라. 근데 그 사람들이 문호를 여옵니까? 다 이미 자기 건데. 프랑스고 오스트리아고 벨기에고 뭐 네덜란드고 독일이고 다 자기 건데 뭐하러 문을 열어요? 미국은 지가 늦게 와가지고 야 문호를 열어라. 뭐 저 사람들이 왜 니들 저 식민지냐? 다 똑같은 약소민족도. 이건 이제 미국의 입장이니까 콧방귀도 안 끼고 이제 코웃음만 치고 이제 말았죠. 근데 그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이제 영국의 힘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힘을 줄이는 게 미국 입장에 제일 큰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45년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46년, 4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도미니언 지위를 줄게라고 영국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인도한테. 그러니까 인도가 아니 다 끝났는데 뭔 도미니언이냐? 무슨 도미니언? 그냥 가라니까. 니들이 뭔데 도미니언이고 뭐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냐? 그냥 가라. 이제 이런 차원의 처음으로 인도를 그냥 떠나라. 퀴트 인디아라고 하는 것을 1942년도에 전쟁 끝나기 전입니다. 아직 42년도에 퀴트 인디아 운동을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대거 나서서 이제 간디까지도 이제 떠나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국경을 그러면은 이제 정하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가 정할 게 아니고 그냥 떠나라니까. 너는 자꾸 떠나라는데 왜 국경을 정한다고 그래?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떠나? 어떻게? 국경이라도 정해야지. 뭐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럼 누구 말을 듣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후에 이제 상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운동을 쭉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도는 마하트마 간디와 네루를 중심으로 한 사티아그라하 비폭력 운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바가트 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1929년인가 30년에 이제 교수형에 처해서 죽었는데, 사이먼 위원회라고 1928년 35년 선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이죠. 인도 백성들, 인도 사람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인도 사람도 부르지 않는, 영국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인도의 민족 지도자들이 니들하고 말 안 해 할 그때예요. 막 데모를 하는데 라지파트 라이라고 하는 아주 거물급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영국 경찰이, 인도 사람이죠, 경찰이 라티라고 하는 몽둥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그 지도자가 우리 같으면 뭐 이제 뭐 안창호네 무슨 뭐 이런 급의 사람이 그냥 맞아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아주 결국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새끼는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이 바가트 싱이라는 사람이 저 새끼 죽이려고 이제 몇 사람 동지를 모아가지고 그냥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못 죽여요. 그래서 그 밑에 경찰서장인데 경찰 부서장을 이제 쏴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탈출을 해요. 탈출을 막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해가지고 델리로 갑니다. 그 몇 년 뒤에 1930 몇 년도인가 델리에 가가지고 델리에 이제 국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 그때는 국회의원은 없었죠.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입법의회 의사당에 가서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혁명단이 있었어요. 혁명단. 힌두스탄 공화회인가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폭동, 그다음에 요인 암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광복군 의열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암살을 모의하고 해서 델리 의회에 가가지고 폭탄을 던지기로 하는데 바가트 쌩을 빼고 너는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다른 걸로 하자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던져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인도 사람들이 한계가 이건지 제일로 과격한 사람들이거든요. 던졌는데 사람을 살상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던져가지고 도망도 안 가고 거기서 잡혀서 사람 한 명도 뭐 안 죽이고 그러니까 안 죽였다는 게 못 죽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서 결국에 이제 교수형에 처했다고 하는 철저한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이런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1925년도에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산당이 만들어진 것보다 더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인도는 마하트마 간디 영향이 너무나 커서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이 사람은 종교라고 하면 이를 간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그런 글이 많아요. 종교는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아편이고 막 이런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종교는 이를 가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를 미워하지도 않고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와 민족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나키스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는 이런 글이 많아요. 독립 이후에 어떤 사람이 상업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인도를 의미하는 어머니 인도 여신입니다. 어머니 인도 여신. 이 어머니 인도 여신에게 자기 목을 바치는 그래서 여기 밑에 샤히드 바가트 싱이라고 샤히드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순교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 여신은 전형적인 힌두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힌두교를 이를 갈도록 싫어하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 여신, 어머니 인도에게 자기 목을 바쳐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제 순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민족주의자 돼 버린 거예요. 철저한 공산주의자인데. 그러니까 폭력을 쓰고 공산주의 활동을 해도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농민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 연구에 보면 농민운동이 이 민족운동이나 힌두 무슬림의 갈등 이라고 하는 종교 공동체 갈등보다 농민운동이 더 많이 일어났다, 더 세게 일어났다고 하는 게 최근 이런 상당히 지금 힘을 얻습니다. 저도 사료를 보면 무지 어려운 건데 리버스 리딩이라고 하는 그 독해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사람들이 남긴 그 법정 기록은 무조건 반대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로만. 그러면 이제 그 뜻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족이 뭔지도 몰라요. 민족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간디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로지 농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낫으로 찍어 죽이고 불질러 죽이고 싸워 죽이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고 지주하고 싸우고 이제 이런 건데 전부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민족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전사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그 농민운동까지 다 포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더 재미있어요. 이 사람은 수하시 찬드라 보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적어도 벵갈 지역에서는 간디보다 훨씬 유명합니다. 훨씬 지지를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은 네따지라고 하거든요. 별명이 수하시 찬드라 보스 네따지. 그게 뭐냐면 대장님이에요. 대장님. 대장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무력으로 참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디안 내셔널 아미를 만들어요. 인도 국민군을 만듭니다. 인도 국민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영국군이 싱가포르하고 버마에서 싸우면서 잡혀서 포로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손을 아프지 연대를 해서 인도를 침공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이제 먹었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독일로 가요. 독일로 인도 국민군을 한번 조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포로들을 잡아서 이제 포로를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로 가는데 독일에서 히틀러가 그걸 받아주지를 않아요. 근데 왜 받아주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까지는 뭐 그런 것을 박사학위 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못 받아주는데 이 소문을 어떻게 해서 듣고 일본 그때 뭐 천황이 도조 히데키인가 뭐 한 그 양반이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천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해가지고 잠수함을 독일로 보냅니다. 잠수함. 그래서 그 사람 잠수함을 타고 일본으로 가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군국주의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인도 국민군을 한번 내 조직을 하겠다. 당신들이 하는 것은 안 되고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도 국민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막 전투기도 막 띄우고 군대 정식 군대예요. 우리보다는 훨씬 큰 군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하려다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1943년인가요? 뭐 비행기 타고 오다가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침공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벵갈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벵갈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영국은 제국주의자라는 거예요. 제국주의는 절대로 간디같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 저거 완전히 속아 있는 거다. 저 바보다. 저거 바보. 근데 사람들이 전부 바보 아버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저거 완전히 바보 아니야. 저거 제국주의라는 것은 그게 안 되는 거다. 제국주의는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더 있냐 해가지고 심지어는 히틀러 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그랬고 적의 적은 우리 동지니까. 그 다음에 일본 군국주의 적의 적은 우리 동지니까 라고 손을 잡으려고 해다 결국에 실패해서 죽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까 바가트싱 같은 경우는 큰 조직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도 이 민족운동의 뒷부분을 크게 장식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그것은 뭐 각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난 찬성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내가 목표가 이거라면 그 수단을 가르지 않고 하는 게 정치다. 안 하면 정치를 하지 말든가. 그게 거기서 무슨 인명 학살, 인명 살상이고 이런 걸 따지면 어떻게 하냐. 위폭력을 따지고 쓸데없는 짓이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허무주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두환이하고도 손 잡지?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도의 만약에 내가 인도 민족운동을 교과서 수준이 아니고 내가 근대사를 전공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집필해라 그러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난 나눠서 조류를 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농민운동. 그건 인도 민족운동과 관계없는 민족운동으로 편입되지 않는 독단적인 농민운동. 그 다음에 지금 간디 중심의 인도 민족운동. 그 다음에 폭력파 인도 국민군 포함해서 폭력파 운동. 그 다음에 무슬림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인도가 분리 독립으로 되는. 그런데 이렇게는 못하고 이제 인도가 거의 간디 비슷한 이제 수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인도의 집권 여당인 인도 국민당 같은 경우는 간디 쪽을 많이 생략을 해요. 그리고 전부 지금 저 무함마드 알리 진나 아까 진나 파키스탄 건국 운동 했던 놈들 이 새끼들은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바가트 싱부터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사와르카르예요. 사와르카르. 사와르카르라고 힌두 중심의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